안녕하세요. 부자비즈 창업 배우는 카페 시우의 탄생 이경입니다. 네, 시우의 탄생 1일 창업 공부 14번째인데요. 3개월 만에 2호점을 출점한 중앙언론사 기자에서 치킨주점 사장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바보서 모래내 가자점 김연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3개월 만에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죠. 16평 작은 매장에서 하루 120만원에서 170만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더군다나 3개월 만에 2호점을 출점했고 3개월 만에 100명의 당구를 확보했고 또 인근 상인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의 비결, 이 비결 안에서 정말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분 우리 직원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킨을 주면은 남기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다 드시고 가세요. 혹시 뭐 직원 관리에 나름 요령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굉장히 다른 건 안 봅니다. 네. 부지런함. 부지런함. 하려고 하는 의욕, 부지런함. 나중에 이 사람이 저 같은 가게를 분명히 할 수 있으려고 한 사람. 대충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도와주고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배워가지고 이런 가게를 하나 할 의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2배, 3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뽑기 전에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알아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예. 처음 온 사람한테 설거지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설거지를 하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사람. 어떻게 보세요? 설거지를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흐르는 물을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먼저 설거지를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을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이걸 닦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한 게 아니고 대충 하는 습성이죠. 이렇게 물을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탁 닦은 다음에 헹구는 거하고 흐르는 물을 계속 틀어놓고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닦고 있으면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흐르는 물에 대충 그냥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시켜보면 그 사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알바생도 오면은 한번 설거지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알바생들은 그 설거지를 시켜서 그 사람을 보면 나중에 서빙을 하다가도 시간이 나오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 애들은. 근데 홀 서빙만 하는 애들은 설거지 대충 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려고 그러고 딴짓거리를 하지 식기세척기에 뭐가 있어도 절대 닦지를 않아요. 완전히 틀려요, 습성은. 근데 뭐 사람 구하기가 그쪽은 어떤지 몰라도 요즘 뭐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좋은 사람 구하기는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지금 음식점은 3지 업종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근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그 정도를 주면 안 올라 그러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더 힘들죠. 구하기가. 쉬운 일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을 써가지고는 음식점을 승부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방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요? 주방에 있는 애는 저는 이제 29, 30살짜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는 2, 3년 후에 가게를 차릴래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죠. 뭐 우리 사장님 밑에서 배우면 되게 잘 배워서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 그 가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2년 후에는 이제 모래내점도 정리를 하고 예. 또 다산 신도시도 한 2년 후에는 다른 또 하고 예. 저는 그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가게를 늘려서 예. 그 안정적으로 그 고생한 사람들을 저렴한 가게를 주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가게 딱 예, 펴놓고 예. 놓고 하는데 대신 이제 그걸 인수하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처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근데 제가 지금 그 가게를 내는 것도 네, 특이한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게를 예를 들어서 보증금 뭐 몇천씩 걸고 권리금 주고 이런 가게가 아니고 네, 저는 가게에 보증금을 안 줍니다. 네. 가게 보증금을 안 주고 스타벅스처럼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다산 신도시도 그래요? 예, 다산 신도시도 제 보증금 하나도 안 넣고 예. 내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수수료 매장으로 12%만 줍니다. 백화점식이네. 예. 예, 그리고 지금 모래내점도 제가 보증금 1,000만 원만 걸고 내가 인테리어에서 1년 동안은 10% 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280이라는 월세만 지불을 하고 예. 2년 차부터는 매출액의 10%를 제가 주기로 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들이 우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애들이 이제 많이 그런 가게들을 추천을 해줘서 이제 그런 가게를 그러니까 누군가 가게를 하려 그러면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가게를 20개고 30개고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예. 정말 뭐 꼭 경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예. 일이 같아야지 경력이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 가까운 성품이나 재능 같은 것들을 예.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 되게 많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이제 건물주들도 좀 상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임대료 많이 받고 장사 안 되면 좀 덜 받고 장사가 좀 잘 되면 매출이 많으면 좀 더 받고 이런 식의 수수료 매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착이 되면 상당히 자영업들이나 건물주들이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신사역에 있는데 신사역 예. 다글이 완전히 코너 자리에 정말 메인 자리가 예,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예, 근데 원래 카페벤에 직영점이 있던 자리인데 나가고 나서 거의 예. 2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백다방이 거기 들어간다고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수수료 매장으로 하지 월세를 받아서 안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물주들이 이제 수수료 매장이라 그러면은 이거 장사 안 되면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일단은 건물주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내고 건물을 이제 상가를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내 목숨처럼 그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주인도 살고 또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만들어야죠 하나하나. 7% 빠졌는데 지금 좀 살 좀 쪘나요? 원래 아니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예 고생 이번 여름 더워서 특히 힘들었어요. 예. 에어컨값 많이 나오던데. 에어컨도 처음에 이제 거기가 16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찜통이 돼가지고 그거 드러내버리고 40평 바꿨어요. 한 달 만에. 왜냐하면 주방에서 닭을 튀기다 보니까 후광의 힘이 유격이 커가지고 에어컨을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산 신도시점은 20평인데 실평수가 여기 모래내보다 좀 큰데 거기는 이제 30평대 2개를 아예 달아버렸어요. 주방은 따로 달고. 다산 신도시점은 몇 평이에요? 20평이라고요?
예, 실평수는 거의 딱 20평입니다. 그럼 4평 많아요, 4평. 주방 조금 좀 시원해졌겠네. 네. 주방도 좀 이제 효율적으로 했죠. 거기는 좀 대충 했다면 다산은 조금 정석대로 제대로 코스 밟아서 타임스 있게 했죠. 네. 그게 또 건물이 새 건물이고 또 상권이 또 신세대들이니까 여기도 그럼 수수료 매장이세요? 네, 거기도 수수료 매장입니다. 아주 좋은. 네. 사장님 오늘 저기 이제 좀 이따 또 영업 시작하셔야 되나요? 영업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죠. 네. 네. 하여튼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제가 조금 선선해지면 맥주 마시는 거 꼭 가겠어요. 이 매상에 올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또 오픈하면 저쪽 다산점을 한번 오세요. 예. 네, 그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들으셨어요? 거의 4부에 걸쳐서 우리 바보스 모르는의 가자정 김연배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수많은 사실 뭐 좀 규모가 뭐 몇천억 되는 회사부터 뭐 연간 매출액이 뭐 1, 2억 뭐 되는 자영업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김연배 사장님의 사례는 우리가 이렇게 4부에 걸쳐서 할 만큼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부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원 채용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죠. 채용할 때 이분이 그 사람을 보는 독특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죠? 설거지하는 걸 시켜본다고 했는데 제가 시효의 탄생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사장님들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보면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과 막연히 그냥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없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걸 실행을 못하는 사람과 또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하는 사람 또 두 종류로 다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참 이 사업은 사람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곧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다른 사장님을 만난 내용을 곧 이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냉정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은 수익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건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표현 방식을 잘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겠는데요. 어쩌면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는 정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기업은 시행착오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조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원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또 조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직업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효율,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최저임금 액수만 가지고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인건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포 임대료와 관련되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외식업의 경우에 임대료가 매출이 한 10% 정도 되면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면 대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까지는 좀 익스큐즈 해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 매장은 어쨌든 매출에 연동되는 시스템이죠. 우리 그 점포 사업에서는 임대료가
고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인건비하고 같이 고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수수료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김현배 사장님, 네, 박수. 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 요즘 이제 그 주거주택도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상가 임차에서는 고정 월세에서 수수료로 좀 변동해 나가고 수수료율이 좀 이렇게 정해진다면 자영업자들이 시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렴한 점포가 아니라 비싼 점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커리어 연관성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커리어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김현배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문적인 영역이 커리어적 사업과 연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 특정한 전문 영역이 있지만 또 그분의 어떤 그 직업을 통해서 쌓아지고 있는 인성에 대한 인간적 능력,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역량이 잘 연동이 된다라면 분야가 기자에서 뭐 치킨주점으로 바뀐들 또는 어떤 영업직에서 뭐 스타트업 사장으로 바뀐들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CEO의 탄생에서 사업은 인생 성적표로 승부를 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녹음을 한밤중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목소리 톤이나 또 말투가 별로 그렇게 단정하거나 유려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녹음할 때 들은 거 보면 좀 그런데 글을 제가 2020 창업 트렌드 제가 쓴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쓴 거 맞습니다. 누가 써준 거냐, 대필했냐 물어보는데 제가 대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글을 쓰고요. 글은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잘 쓰는데 말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또 친근한 말이 좋잖아요. 너무 또 목사님 설교처럼 너무 또 유창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공부만 해도 젊어진다. 우리 부자비즈와 함께 창업 공부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포스트에 가면 부자비즈라고 치시면 한글로 부자비즈라고 치면 우리 다양한 정보 부자비즈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서는 부자비즈 창업 아이템이라고 치시면 우리 부자비즈에서 제공하는 또 역시 다양한 정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